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저희 채널이 만들어진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새로운 의학 지식도 강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외래 진료를 하면서 현장에서 피부로 체험하는 질병 동향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질병 동향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질병 동향을 알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질병에 대한 대비를 할 수도 있고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슬라이드에서도 보시겠지만 독감만 하더라도 질병청에서 정점으로 분석한 시점이랑 실제 저희 병원 외래에서 체감한 독감 정점 시점이 한 2주 정도 차이가 납니다. 뉴스에서는 지금 독감 정점이니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라고 했던 시기가 이미 외래에서는 유행이 꺾이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예전 코로나 오미크론 유행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당시에도 외래에서는 코로나 의심 환자가 정점에 지나간 지 1, 2주 정도 지나니까 뉴스에 정점이라고 나왔고 그 이후로 마스크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저희 병원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군포지역 소아들의 평균 환자 분포와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표본으로는 충분할 거로 생각이 되어 영상을 준비했고요. 영상을 세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첫 번째 질병 동향 영상을 이제서야 만들었는데 조금 더 익숙해지게 되면 최대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 환자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3월 15일 정도부터 환자 수가 확 늘기 시작하는 게 좀 체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 첫째 주, 둘째 주보다 한 30% 이상 급증하고 있고요. 다행히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알레르기 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도는 전염병은 딱히 이제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계약 후 2주 후에는 항상 환자가 늘었어요. 저희 병원이 개원한 지 이제 올해 11년 차인데 해마다 방학 때만 되면은 환자가 이제 별로 없어지고 이제 계약하고 나면은 한 2주 정도 후에 이렇게 좀 환자가 좀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3월은 또 계절이 이제 바뀌는 또 과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뭐 계절 요인일 수도 있고 뭐 계약해서 집단 활동이 이제 같이 하면서 같이 늘어난 그런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히 도는 전염병은 없지만 독감이랑 장염이 이제 계약의 영향인지 약간씩 늘어나는 것으로 좀 느낌이 좀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확실하게 이제 늘어난다 그런 건 아닌데 외래에서 오늘은 좀 배 아픈 아이들이 많이 오네. 뭐 토하고 설사하는 아이들이 조금 많이 오네 예전보다. 이제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장염은 약간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 장염 걸려서 오는 아기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열이 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그냥 토하고 또 괜찮아지면 설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요. 독감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은 대부분 B형 독감입니다. A형 독감은 최근에는 검출된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A형, B형이 같이 돌기는 했지만 주로 이제 A형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B형 독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형 독감 걸렸던 아이들도 다시 B형 독감이 또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너무 심하면 독감 검사를 또 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호흡기 증상으로는 후두염 증상 이제 밤에 이제 컹컹거리는 기침을 해서 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후두염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는 한데 낮에는 이렇게 크게 심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뭐 어떤 아이들은 그냥 목이 살짝 쉬어 있어요, 목이 좀 가라앉아 있어요, 이렇게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낮에도 뭐 컹컹대는 기침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주로 이제 이게 밤에 심해지거든요. 밤에 막 컹컹 우리가 이제 바킹 커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짖는 듯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컹컹 막 울리는 기침을 하고 이제 심해지면은 이제 숨 쉬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호흡곤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 일단 목이 좀 쉬거나 가라앉은 아이들은 밤에 컹컹 기침을 하는지를 좀 보호자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만약에 컹컹 기침을 하게 되면은 좀 최대한 좀 보호자분들이 잘 관찰을 하시다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좀 잘 보시고 좀 아이가 좀 심하다 하게 되면 바로 응급실로 좀 오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은 아직까진 이렇게 좀 바깥 기온이 좀 밤에는 쌀쌀하기 때문에 그런 후두염 증상이 좀 심해서 집에서 나와서 병원에 왔다고 하더라도 오는 도중에 좋아지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심한 아이들은 응급실 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간단한 호흡기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로 많이 좀 좋아져요.
근데 일부에서는 또 심해서 또 입원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는 일단은 밤에 아이들이 좀 심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 후두염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흔한 거는 뭐 알레르기 질환이죠. 그래서 콧물, 코막힘, 재채기, 그리고 좀 피부 간지러움 이런 증상들이 제일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비염이 좀 심한 아이들은 이제 잘 때 이제 코가 막혀서 입으로 좀 많이 숨을 쉬어요. 그래서 아침 되면은 목이 아파요. 이런 아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병원에서 목을 보게 되면 목도 안 부어 있고 열도 없고 이런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가 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물론 목 감기일 수도 있지만 비염으로 인해서 목이 아픈 아이들도 꽤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은 비염약을 써야 목 아픈 것도 좀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열이 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오긴 하는데 독감보다는 그냥 하루 이틀 열만 났다가 끝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열 나더라도 해열제 먹으면 잘 떨어지고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그냥 일단은 좀 열이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지켜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독감으로 이제 확진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확실히 증상이 좀 심해요. 뭐 열도 나지만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뭐 해열제 먹어도 계속 증상 심하고 이런 경우들이 더 많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독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독감도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독감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둘째 주 주말부터 알레르기 환자들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격히 증가한 거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둘째 주말부터 이렇게 쭉 증가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알레르기 환자들이 증가한 건 2월 둘째 주부터였어요. 그래서 요때 말 그대로 입춘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해의 길이가 이제 점점 더 길어져서 그런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계절 영향이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부터 점점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 최근에는 갑자기 이제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더 정점은 높아지겠죠,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된 배경에는 물론 이제 계절이 바뀌는 그런 이제 상황도 있겠지만은 미세먼지도 좀 많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미세먼지 많은 날은 유독 더 코 막히고 콧물 나고 목 칼칼하고 기침하고 이런 이제 아이들이 꽤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많은 날은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래서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독감 환자 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넷째 주 정도, 12월 22일에서 28일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점을 찍었고요. 그때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은 이제 독감이 의심되는 아이들이었었고, 이 빨간색은 실제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온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양성률이 요 그래프는 양성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무려 7, 80%까지 갔어요. 양성률이. 10명 검사를 하게 되면 의심되는 아이들 10명 검사를 하게 되면 한 7, 80%에선 독감이 양성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최근에는 의심되는 환자 수도 이렇게 좀 줄었고요. 양성률도 정말 의심돼서 검사를 하는데도 한 30%에서 40%요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건수도 많이 줄었고 환자 수도 많이 줄었고 양성률도 높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시기는 지금 전혀 아니기는 한데 이제 이렇게 특징적인 거 보게 되면은 3월 초부터 둘째 주까지는 비슷비슷한데 3월 셋째 주부터는 의심 환자가 조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중에서 B형 독감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조금은 늘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양성률은 높지는 않아서 뭐 유행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추세로 봤었을 때는 다음 주부터는 3월 넷째 주부터는 독감이 의심되는 아이들 조금씩 더 늘지 않을까 이제 계속 이제 집단 생활 단체 생활 하니까 그래서 4월부터는 다시 또 2차 유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독감은 이제 작년에 이제 1차 유행을 했지만은 계약하고 나서도 2차 유행을 하니까
각별히 좀 더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동향을 분석하는 영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병청에서 이제 발표한 독감 환자 정점을 보게 되면은 1월 첫째 주예요. 근데 1월 첫째 주가 질병청은 1월 달을 1, 2, 3, 4주로 구분을 했고 저희 병원은 1월을 1, 2, 3, 4 다섯째 주까지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요일별로 좀 나눠져 있어서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질병청에서 정점이라고 하는 시점은 1월 첫째 주예요. 1월 첫째 주에 가장 정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첫째 주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 병원 차트로 보게 되면은 그래프로 보면은 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12월 넷째 주에 정점을 찍었고 12월 다섯째 주부터 넘어가면서는 정점이 쭉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희 병원에서는 정점이 확 꺾이는 그 시점에 질병청에서는 정점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때 뉴스에서도 독감이 지금 정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독감 예방 접종을 하세요. 이런 기사들이 이때 막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 병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기사들이 한 1, 2주 정도 전에 나왔어야 되는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질병청 이제 통계가 저희 병원에서 만든 통계보다 조금 늦은 이유가 이게 그냥 피부암 감시 체계에서 어떤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통계를 작성하는 그런 지연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유행제 시기가 좀 다른 그런 편차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 동네에서 독감이 도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안 돌 수도 있고요. 반대로 다른 동네에서는 독감이 도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안 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시점의 편차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전국의 발표라서 특정 지역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병원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본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병원에서 이 영상을 좀 자주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질병청 자료보다 조금 더 빠른 정보를 최소한 저희 지역에서는 좀 먼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리고 또 오미크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저희 병원에서는 이미 정점이 꺾였는데 뉴스에서는 오미크론 정점이다. 지금이 정점이다. 이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이제 한 1, 2주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저희 병원이랑. 그래서 아마 질병청 자료랑 저희 지역이랑 조금 좀 딜레이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좀 자료 세팅하느라고 조금 오래 걸리기는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영상을 이제 만들 준비가 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자료를 빨리빨리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